자,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시작된 이란 전쟁. 이 여드레째 치열한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장기전으로 이어질지 전 세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경과와 앞으로의 전망까지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김덕일 고려대 아연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교수님, 조금 전 이스라엘군 다시 대규모 공습에 나섰고요. 이란도 밤새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 곳곳으로 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다고 전해지는데 지금 전황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 전까지도 이미 상당 부분 이제 뭐 80%까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란의 방공망은 상당 부분 이제 무력화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시간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금요일 날 대규모 공습을 가하겠다고 했었고 이스라엘도 여기에 또 대규모 공습을 가했다고 해서 지금 현재 그 전만 해도 뭐 첫 공격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테헤란 공습했었는데 아마도 본격적으로 수도의 다른 지역까지도 더 그 전황을 넓혀가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고 이렇게 날짜까지 언급한 거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약간 더 최후 통첩까지 하는 식으로 더 이란 지도부로 하여금 더 큰 압박을 주기 위한 그렇게 해서 날짜까지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They're calling, they're saying, how do we make a deal? I said, you're being a little bit late, and we want to fight now more than they do. Iran, we're doing very well. Somebody said, how would you score it from 0 to 10? I said, I'd give it a 12 to a 15. 자, 트럼프 대통령 작전은 4~6주 내에 완료될 거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이란의 전력이 궁금한데요. 지금까지 이란이 어느 정도 전력을 썼고 이게 장기전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이란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이 이제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인데 아직 그거는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네.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을 때 이제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 뭐 2,000기, 뭐 2,500기 정도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상당 부분 뭐 드론이라든가 미사일 같은 건 이제 많이 소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장기전은 이제 미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궁금해하실 때 이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땐 장기전 가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모하는 만큼 국내에서 생산을 강화한다. 이번에도 지금 뭐 방산업체들 만났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었고요. 전 세계는 미군 기지를 통해서 일단 보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파괴된 시설을 다시 보충하고 이것을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작년부터 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뤘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갈수록 저는 이란이 더 불리하다 생각하고요. 여력이 크게 남아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이 문제는 이란이 주변 걸프국들에게까지 드론 공격을 감행하면서 이 분쟁 지역을 넓히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EU 주요국들마저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 이 전선이 좀 넓어지는 것 같은데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전선이 넓어지는 것이 일단 지금 이란이 원하는 거긴 합니다. 전선이 넓어짐으로써 반전 여론을 일으키고 싶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미국의 전쟁을 막고 싶은 그런 심정인 것 같은데요. 오히려 지금 더 반전 여론 확전을 하는 것이 이란에게 저는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키프로스 목에서 유럽 국가들도 지금 관심을 갖게 만들었고요. 네. 특히나 튀르키예도 얼마 전에 이제 미사일이 발사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튀르키예는 나토 회원국이기 때문에 나토 회원국이 공격을 받으면 나토가 참전할 수 있는 명분까지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확전을 노리고 있지만 오히려 이란이 원하는 것처럼 자신을 중재해줄 국가를 빨리 찾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란에 반감을 갖는 국가들도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현재 이란이 원하고 있는 확전 전략은 썩 효과적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란 대통령이 일부 국가들이 중재 시도를 시작했다 이렇게 공식 언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협상을 위한 압박일까요? 아니면 뭐 실제 장기전까지 불사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걸까요? 현재로서는 이제 협상을 위한 압박 같습니다. 우선 이제 페제슈킨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현재 3인 임시 지도위원회에 소속된 사람이죠. 네. 이 사람이 우선 제가 봤을 땐 총대를 메고 먼저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이걸 봤을 때는 아마 이렇게 중재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라면 이미 이란 내 안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아마 경론이 벌어졌을 거라고 좀 예측이 가능하겠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사실상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협상을 가게 되면 그것을 위한 압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아무래도 자신이 요구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안을 갖고 있지 않다면 뭐 협상할 각오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란 수뇌부를 좀 압박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하메네이의 차남인 모스타바가 후계자로 선정됐다고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하고 나서고 있다는 건데요.
이란의 차기 지도자 선출에 개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모주타바가 후계자로 선출이 됐으면 이제 빨리 발표를 해야 하는데요. 공식 네. 발표가 없는 점이 상당히 좀 특이하긴 합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 모주타바가 암살당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 모주타바가 선출이 됐는데 이 안에서 또 무슨 논쟁이 있는 건 아닌가 네. 그런 것까지도 한번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특히나 이제 모주타바를 반대하고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새로 앉히기를 좀 바라는 것 같습니다. 네. 베네수엘라 모델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무조건 항복을 얘기했던 것만큼 우리나라의 가슴 아픈 역사긴 하지만 삼전도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나에게 보내라. 이런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군사력이 무력화됐다면서 이란 외교관들에게는 망명을 권유했고요. 군 경도 면책을 하겠다면서 회유에 나섰거든요. 실제 망명, 투항에 나설 거라고 보시는지요? 외교관 같은 경우는 전쟁 나기 전에도 이제 망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탈북한 외교관들이 꽤 많죠. 네. 네. 외교관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정보를 더 많이 얻는 사람들이라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국내 기득권이 사실상 다른 뭐 혁명 수비대라든가 수뇌부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망명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뭐 군인과 경찰도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이 면책 특권을 얘기하면서 회유에 나서고 있고 예. 군인과 경찰들도 어느 정도 동요할 가능성은 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또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이 쿠르드족의 참전입니다. 일각에선 미국이 독립국 찬성을 미끼로 참전을 요청했을 거란 분석까지 나오는데 이 사실상의 지상군 투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쿠르드족을 끌어들인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와요. 예, 맞습니다. 결국에는 지상군이 투입이 되어야지 완전한 승리까지 갈 수 있을 겁니다. 미국 예. 입장에서는. 그런데 미군 사상자가 나오는 것은 엄청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비유를 들자면 손 안 대고 이제 코 푸는 전략으로서 네. 쿠르드족을 이용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과연 독립국 찬성을 미끼로 걸었는지는 조금 더 생각해볼 문제긴 합니다. 네. 어떤 이면 약속이 있었는지는 앞으로 드러날 것 같습니다. 네, 세계 원유 운송의 핵심 통로죠.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지금 멈춰선 상태인데 일각에서는 이게 뭐 군사적 위협이라기보다는 협상을 압박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호르무즈 해협을 영구적으로 봉쇄하기는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은 전 세계가 고통도 받고 있지만은 이란 역시 호르무즈 해협이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다면 이란 역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들도 네. 석유를 수출해야 하는 입장이고요. 네. 식료품이라든가 상당 부분을 또 수입을 해야 하는 입장이에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은 결국 오래가지 못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이것의 봉쇄가 해제되는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최근 주한미군 패트리어트 포대가 일부가 평택 오산 기지로 이동하며 정황이 포착이 됐는데 이 중동 차출설이 나오는데 트럼프 대통령 무기가 충분히 있다고 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무기가 충분히 있다를 보여주는 증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미국은 전 세계에 기지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주한미군도 그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최대의 위협을 받고 있는 가장 중요한 최우선순위에 있는 곳이 중동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주한미군에 있는 어떤 그 패트리엇 같은 걸 이제 중동으로 이동 배치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미군 기지를 통해서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다. 그런 계산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중동 사태가 장기화하면 전 세계 주둔한 미군 전력 재배치가 현실화되고 또 우리의 안보 태세에도 큰 변화가 찾아오는 거 아니냐, 허점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당연히 들 수밖에 없거든요. 예, 당연히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패트리어트가 뭐 중동에 배치된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이제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이제 해결되고 나면은 네. 다시 우리나라로 이제 돌아올 거기 때문에요. 그 정도까지 이렇게 큰 허점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흔들리는 중동 상황 김덕일 고려대 아연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